공정거래 사건 조사 대응 전략, 대응 방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자의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의 공정거래 사건 조사 대응 전략, 대응 방안 1부, 2부를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시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리스크 평가, 신뢰 구축, 두 번째 시간에 합리적 시간 확보, 조사 초기 과도한 대응, 방어 지향까지 4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 배웠다. 이어서 다섯 번째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공정거래 사건 조사 대응 방안의 다섯 번째 대응 전략은 전략상 소극적 대응 소명이다. 네 번째 전략 조사 초기 과도한 대응, 방어 지향의 연장선 상에 있는 방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에 의한 조사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한 조사 모두 복수의 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위반 혐의가 해소되지 않은 사안에 조사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위반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소명이 가능한, 즉 리스크가 낮은 위반 혐의를 재빠르게 소명하여 해당 혐의를 해소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혐의로 조사가 집중되거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되도록 우리 스스로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조사 깊이, 방해 등 위법적인 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범위에서 우리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할까? 어떠한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피조사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가 해소되지 않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증인 등이 필요한데,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다. 하도급법에는 계약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의 수급사업자, 수탁사업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을 받을 경우 원사업자는 동일한 내용과 비율로 수급사업자, 하도급 계약에게도 설계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부당한 특약의 설정으로 신고하였고, 그 내용은 원사업자가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이 없다는 특약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하도급 계약 문서에 정말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대로 법 위반을 인정해야 할까? 기업의 조사 대응 담당자로서 당연히 아니다. 다소 복합적인 소명이 필요하지만 법 위반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필자라면 먼저 실제로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자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고, 맞다면 다음 단계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 변경을 실제로 해주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것이다. 참고로 하도급 계약상 설계 변경,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변경 내역서상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어 이를 모르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진이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이 경우 명칭이 설계 변경과 다른 이유와 해당 변경 내역에 실제 설계 변경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원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실무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해당 변경 내역에 물가 변동에 대한 설계 변경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양사의 실무자가 함께 서명한 회의록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조사관에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부당특약 설정 혐의가 해소될까? 그렇지 않다. 부당특약 설정은 당해 특약의 실행 여부와 관련 없이 특약의 설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제는 부당특약 설정 자체 사실을 회피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계약문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구입사양서, 일반약관, 특별약관 등 수 많은 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계약문서 간에는 해석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 우선순위도 계약문서 중 하나에 나타나 있다. 다행히 부당특약을 포함한 계약문서보다 해석이 우선되는 계약문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를 근거도 다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실제 이 경우 무혐의가 내려졌다. 만약 해석상 우선순위의 계약문서에 물가 변동에 대한 설계 변경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정말 한 가지 방법만 남았다. 해당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포함된 계약문서 외에 해당 부당특약을 부정하거나 계약문서상 조건과 다르게 설계 변경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회의록 등을 찾아야 한다. 이때 당해 문서에는 반드시 양측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필자의 경험상 당시 이 경우도 실제 무혐의가 내려졌다.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문서와 계약 수행 중에 생산된 합의서 간의 해석상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더 최근에 더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필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보았다. 반드시 앞의 순서로 소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이 한 가지의 위반 혐의를 소명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필자라면 공정거래 사건조사 대응 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리스크 평가에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동원 가능한 증빙, 증인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조사 대상이 부당특약 설정 하나이거나 담당 조사관의 성향이 반기업적이지 않다면 모든 소명을 두 번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조사 대상이 복수이거나 담당 조사관의 성향이 반기업적일 경우 각 조사 대상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명 단계를 조절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필요에 따라 한 번에 소명이 가능하더라도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각 위반 혐의를 얼마나 빨리 해소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 위반으로 인정된 혐의가 있는지 또는 제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사건 조사의 네 번째 대응 전략 조사 초기 과도한 대응 지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하게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없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복수의 위반 혐의 중에 비교적 소명이 용이한 혐의를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스스로 소명이 쉽지 않은 혐의에 조사가 집중되도록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전략부터는 집중력 저하를 고려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